연휴 첫날 새벽 5시 인천공항 제일터미널 출국장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수백 미터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주차장 입구마다 만차라는 빨간 전광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밀며 지친 표정으로 걷는 가족들, 출발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승객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공항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을 오간 여행객은 24만 5천 명. 추석 연휴 전체로는 245만 명이 이곳을 거쳐 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10년째 교통 및 항공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파커입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한 뒤 유럽 곳곳의 공항을 취재해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015년 인천공항의 효율성에 매료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지켜본 인천공항은 언제나 질서정연했고 빠른 처리 속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그 인천공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휴 전날 밤부터 징조는 있었습니다. 공항 주차장 예약 사이트는 오후 6시부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예약 현황을 확인하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버티지 못한 것이죠. 주차 대행 업체들의 전화는 불이 났고 근처 민간 주차장들은 하루 만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직통열차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좌석이 없었습니다. 통로까지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객차 안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붙들고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제일터미널 출국장 입구부터 이미 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항공사 카운터 앞에는 좋게 200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비용 항공사 구역은 더욱 혼잡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기까지 평소라면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이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30대 남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9시인데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밀릴 줄 몰랐네요.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찍 나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미 이틀 전부터 최소 3시간 전 도착을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4시간 전에 와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길목에서도 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 대기 시간만 40분. 면세 구역으로 들어가기까지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온 한 부부는 카트 위에 캐리어 3개와 유모차를 실은 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다른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국내 여행 갈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3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20대 청년들,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까지 모두가 지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공항 내부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문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안내 방송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탑승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반복되는 안내 방송 속에서 공항은 거대한 소음의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완전한 혼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줄은 길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시스템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들이 풀가동되고 있었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런던 히드로 공항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여름 성수기만 되면 체크인 카운터 앞 줄이 터미널 밖까지 이어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만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도 흔하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역시 비슷합니다. 연휴 시즌이면 공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유럽 주요 공항들의 공통된 풍경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입구마다 만차 표시가 켜져 있었고 차량들은 빈자리를 찾아 층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40분 넘게 주차장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자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공항 측은 임시 주차 공간까지 개방했지만 그마저도 금방 차버렸습니다. 짐을 찾는 입국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주변은 사람들로 빽빽했고 짐이 나오기까지의 대기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한 여행객이 말했습니다. 떠날 때도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도 이렇게 붐비네요. 그래도 빨리빨리 처리되는 건 다행이에요. 공항 밖 교통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공항버스 정류장 역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철도는 배차 간격을 줄였지만 객차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연휴 동안 245만 명의 여행객을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불편,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가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동시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혼잡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인천공항의 이 혼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연휴 이틀째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는 공항 입구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날 예상 여행객 수는 40만 명. 하루 최대 처리 능력의 6화를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체크인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오전 8시 이미 줄은 터미널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비행기는 11시인데 벌써 4시간째 공항에 있습니다. 수속만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공항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은 그대로잖아요. 비슷한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20대 여성 2명은 친구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는데 보안 검색대에서만 50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다들 공항에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번 연휴는 정말 최악이에요. 주차장에서 만난 50대 부부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1시간 10분을 공항 주차장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차장 예약은 한 달 전에 시도했는데 이미 꽉 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주차하느라 시간 다 가고 수속하느라 또 시간 가고 여행 가기 전부터 짐이 다 빠졌어요. 이런 불만들은 단지 공항 현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DC인사이드 국내 여행 갤러리에는 실시간으로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지금 난리남. 수송만 3시간 걸림. 새벽에 나가도 밀린다. 주차장 찾다가 비행기 놓칠 뻔. 이게 나라냐? J터미널도 마찬가지. 공항버스 대기만 40분. 한 이용자는 더 신랄했습니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더니 연휴만 되면 이 꼴. 평소에만 좋으면 뭐하나. 가생이 자유 게시판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 긴 줄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KTX 타고 부산 가겠다. 비행기 값만 비싸고 스트레스만 받네. 댓글들도 공감 일색이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공항 확장 공사는 언제 하는 건지. 이래서야 해외여행 가는 게 고역이죠.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공항 측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항운영본부장은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 여행객은 총 2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해 체크인 카운터를 추가 개방하고 보안 검색 인력을 20%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잡함은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은 없습니까? 본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임시 주차 공간을 추가로 개방했고 모바일 체크인과 셀프백 드롭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집중 시기의 특성상 일부 혼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오히려 커뮤니티의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불가피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나. 매년 같은 일 반복하면서 대책은 없다는 거잖아. 실제로 인천공항의 처리 능력은 연간 약 7,200만 명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만 7천 명입니다. 하지만 연휴나 성수기에는 이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몰립니다. 이번 추석처럼 하루 40만 명이 넘는 날에는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면세점 앞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왔는데 공항에서만 반나절을 보냈네요. 나이가 드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40대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려니 정말 쉽지 않네요. 다음엔 비수기에 가야겠어요. 입국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짐을 찾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대 신혼부부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좋았는데 돌아오니까 현실이 확 느껴지네요. 짐 찾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공항 밖 교통 상황도 여전히 혼잡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40분을 기다린 한 남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 나가는 것도 일이네요. 차라리 지하철 탈 걸 그랬어요. 공항버스 정류장에서는 한 여성이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도 만차라서 한 대 놓쳤어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 또 20분 기다려야 해요. 이런 불만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1등이라던데 이런 혼잡은 왜 해결 못하나?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이렇게 안 밀린다던데 진짜인가? 제3터미널 언제 짓나? 이대로는 답이 없어 보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명절 기간 공항 이용객은 평소 대비 30에서 40% 증가하며 체크인 및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통계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불평과 불만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잡 속에서도 공항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이륙했고 사람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인천공항, 같은 상황을 놓고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외 여행자들은 이 혼잡한 인천공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연휴 사흘째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해외여행 커뮤니티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불만 여론과 해외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일본의 대표적 익명 게시판인 OCH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일본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인천공항의 효율성에 대해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 그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을 경유해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혼잡하다는 한국 뉴스를 봤다.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 비하면 천국 수준이다.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리타는 체크인만 3시간이다. 인천은 줄이 길어도 1시간 반이면 끝난다. 한국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빠르다. 일본은 아직도 수작업이 많다. 부럽다. 일본도 좀 배워야 한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악의 혼잡이라고 불평하던 상황이 일본인들에게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더 많은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여름 한 해다 공항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인천공항은 사람이 많아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차이다. 한 여행 블로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 패스, 셀프 체크인,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일본은 아직도 카운터에 줄 서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기술 격차가 느껴진다.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레딧의 여행 관련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올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추석 연휴라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LA 공항보다 훨씬 빨랐다. 놀라운 효율성이다. 댓글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LA 공항은 평일에도 보안 검색만 2시간이다. 인천은 명절인데도 1시간이면 통과한다. 미국 공항들은 인천을 배워야 한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유럽 여행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영국의 한 여행 포럼에서는 인천공항과 히드로 공항을 비교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히드로는 여름 성수기만 되면 아수라장이다. 체크인 줄이 터미널 밖까지 이어진다. 인천은 사람이 많아도 질서정연하다. 프랑스 여행 블로거는 샤를드골 공항과의 비교를 했습니다. 샤를드골은 혼잡할 때 시스템이 자주 다운된다. 인천공항은 사람이 몰려도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프랑스가 배울 점이 많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는 인천공항과 외국인들이 보는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혼잡, 같은 대기 시간을 놓고 한쪽에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다른 쪽에서는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자란 저는 공항의 혼잡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만 되면 히드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체크인 줄은 터미널 밖까지 이어지고 보안 검색대에서만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일상입니다. 수화물 분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항공편 지연은 거의 매일 발생합니다. 2019년 여름 히드로 공항은 시스템 오류로
하루 동안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묶였고 일부는 공항 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여름 파업과 인력 부족으로 체크인 카운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천 명이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LA 공항, 뉴욕 JFK 공항은 평일에도 보안 검색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 시즌에는 공항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됩니다. 2022년 연말 미국 전역의 공항들은 폭설과 인력 부족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수만 명의 승객이 공항에 갇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아는 외국인들에게 인천공항의 혼잡은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는 상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체크인 소요시간은 30분, 보안 검색 소요시간은 20분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이 시간이 2배로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공항들의 평균치보다 빠른 편입니다. 히드로 공항의 경우 평균 체크인 시간이 50분, 보안 검색 시간이 45분입니다. 성수기에는 각각 2시간, 1시간 반까지 늘어납니다. LA 공항은 더 심각합니다. 평균 보안 검색 시간만 55분이고 성수기에는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다시 OCH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이 나리타 공항과 인천 공항을 직접 비교한 글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는 체크인 카운터가 부족해서 항상 대기 시간이 길다. 인천 공항은 카운터 수도 많고 자동 체크인 기계가 곳곳에 있다. 이용하기 편하다.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천 공항은 와이파이도 빠르고 충전 시설도 많다. 대기하는 동안 불편함이 적다. 또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공항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일본은 낡은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레딧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올린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디지털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모바일 앱으로 체크인하고 셀프 백드롭으로 짐을 붙이고 스마트 패스로 보안 검색을 통과한다. 전부 비접촉으로 가능하다. 미국은 아직도 종이 탑승권을 쓰는 곳이 많다. 한 유럽 여행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자체가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쇼핑몰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다. 유럽 공항들은 그냥 통과하는 곳일 뿐이다. 이런 반응들을 읽으며 저는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빠르고 효율적인 인천공항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느려져도 크게 불편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자들은 자국 공항의 비효율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공항을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혼잡했지만 자세히 보니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셀프 백드롭 시스템은 승객들이 빠르게 짐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는 여러 레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 이용하는데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빠르네요. 놀랍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바일 체크인하고 셀프로 짐 붙이고 20분 만에 끝났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린 속도조차 세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었습니다. 높은 기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작은 불편에도 민감하지만 그 불편이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양면적 시각은 어떻게 충돌하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연휴, 나흘째, 저는 한국 커뮤니티와 해외 포럼을 오가며
양쪽의 반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해외의 긍정적 평가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수입되면서 전혀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시인사이드 해외여행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일본 OCH의 반응을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일본인들이 본 인천공항 추석 연휴였습니다. 글 내용은 제가 확인했던 OCH의 글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나리타보다 천국 수준, 한국은 시스템이 앞서 있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그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부심을 느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해외는 더 심각하네. 일본인들도 인정하는데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객관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 맞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해외가 더 엉망이라고 우리 문제가 없어지나? 이상한 논리. 국뽕 취하지 말자.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가생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원이 레딧의 반응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인천공항 효율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LA 공항 가봤는데 진짜 헬이더라. 인천이 천국 맞다. 우리가 불평하는 게 사치였구나. 반성한다.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건 변하지 않는데? 남들이 더 불편하다고 우리 불편이 정당화되나? 비교하지 말고 개선하자는 게 왜 이상한가?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양쪽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공항들이 더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이고 한국 승객들이 느낀 불편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진영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언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몇몇 온라인 매체들이 해외 반응을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부러워한 인천공항, 미국인들이 놀란 한국 공항 시스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들은 다시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논쟁을 더욱 키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란도 양분되었습니다. 한 기사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공항 직원들 고생한다. 좀 이해해주자. 시스템이 좋다는 걸 인정해야 발전한다.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좋은 건 인정하되 불편한 것도 말해야 개선된다. 칭찬만 하면 발전이 없다. 비판이 필요하다. 국민이 불편하다는데 남들 칭찬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사흘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도 질서가 있어요. 표지판도 잘 되어 있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일본에서 온 60대 부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리타는 늘 붐비고 느려요. 인천공항은 빠르고 깨끗해요. 일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인 대학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JFK 공항은 보안 검색만 2시간이에요. 여기는 40분 걸렸어요. 정말 놀라워요. 미국 공항들이 배워야 해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출장길에 오른 40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다고 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니까 비교가 돼요. 평소보다 훨씬 불편했어요. 30대 여성은 더 솔직했습니다. 해외가 더 심하다는 걸 몰라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왜 현재에 만족해야 하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항 혼잡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대치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었고 더 나은 것을 원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의 낮은 수준과 비교하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간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국내 승객들의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혼잡은 전 세계 공항의 공통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저희도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공항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승객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연휴 기간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칭찬해주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민원을 듣거든요.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로서는 참 어려워요. 저는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전문가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한 항공산업 전문가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시설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3터미널 건설이 시급하다. 교통연구원의 한 박사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요 분산이 먼저다.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을 활성화해 인천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논쟁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의 칭찬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해외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들여 자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승객들의 불편을 더 중시해 개선에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까요? 결국 이 질문은 단순히 공항 혼잡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국장 3층 전망대에 서서 공항 전체를 내려다보며 저는 이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래쪽 출국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초반보다는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덜 지쳐 보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한 가족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들은 면세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싼 두 가지 시각, 즉 한국인들의 불만과 외국인들의 칭찬은 모두 옳았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느낀 불편은 진짜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린 대기시간, 만차로 막힌 주차장, 혼잡한 출국장.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경험한 불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빠르고 효율적인 인천공항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번 연휴의 혼잡은 큰 낙차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칭찬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공항의 비효율성을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줄, 친절한 안내 서비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두 시각의 차이는 결국 기대치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 인천공항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높아진 기대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높은 기대치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낫네라고 만족하며 멈췄다면 인천공항은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3시간을 기다린 직장인, 주차장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닌 부부, 지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 그들의 불편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인천공항의 효율성을 칭찬했던 독일 여행자, 일본 노부부, 프랑스 여성의 목소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 승객들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저희도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이 정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해외의 칭찬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승객들의 불만을 개선의 동력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천공항이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제3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추가 2,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시설의 효율성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수화물 처리 시스템, 생체인식 보안 검색,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 이 모든 것이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이 답은 아닙니다. 수요 분산도 필요합니다. 모든 여행객이 연휴 첫날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김포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활성화하고 여행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유연한 휴가 제도, 학교의 탄력적 방학 운영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출국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길을 잃은 노부부를 게이트까지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무거운 짐을 든 승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강점은 시설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는 승객들, 지쳐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직원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민하는 관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히드로 공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경험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를 취재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연휴가 끝나갈 무렵 공항의 혼잡도 서서히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던 연휴로, 외국인들에게는 효율적인 한국 공항의 인상으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싼 두 가지 시각, 즉 불만과 칭찬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칭찬으로 자부심을 갖되 국내의 불만으로 더 발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오간 245만 명의 여행객. 그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사람도, 만족했던 사람도, 칭찬한 사람도, 비판한 사람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모여 인천공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혼잡했던 며칠이었지만 공항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